자, 218페이지의 수행과제부터 앞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 되겠습니다. 자, 6월 6일 날 내용이고요. 투리온스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전자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취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6월 6일 전표 조회 보러 가겠습니다. 자, 6월 6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딱 보니까 똑같은 금액, 똑같은 거래처, 네, 수량 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해요. 이중 발급한 거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 수정 사유는 맨 마지막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네,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당초분은 그대로 두는 거고요. 수정분의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서 이중 발급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그래서 날짜를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분이니까 마이너스로 전표가 입력됐습니다. 자, 밑에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네, 두 개 다 외상분계 그대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셔가지고 6월 6일 거 조회합니다. 자, 해서 여기 미전송된 거 하나 보입니다. 체크하시고 마이너스 처리된 거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닫고 조회하시면 네, 전자발행 뜨게 됩니다. 네, 좀 빨리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6가지 유형 해냈는데요. 요거 FAT 1급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TAT 2급에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6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계약의 취소, 요게 나왔을 때는 그 분계 쪽만 여러분 잘 신경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쭉 해봤다시피 거기 전표 작성 일자 참고사항 눌러서 그거 잘 챙겨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219페이지 내용은 이제 전송하자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하나하나 다 전송을 했기 때문에 네, 전송은 다 마쳤고요. 다음 221페이지 제2절 부속서류 작성하기. 우리가 FAT 1급을 공부하면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서 5가지인가는 했어요. 자, 먼저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치가 하나 있죠.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렇게 5가지 작성을 해봤죠. 자, 그런데 TAT 2급에서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부속서류를 연습을 할 겁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매입 이런 거 다 해본 거고요. 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실습을 이제 해볼 거고요. 222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222페이지 보시면은 매출 유형, 여러분
FAT 1급에서는 세 가지 유형만 출제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11번, 13번, 17번. 이 유형만 출제를 했는데 TAT 2급은 유형의 출제 범위가 없어요. 어떤 거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쭉 읽어보는 것보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요형을 딱 눌러보면 이 코드가 딱 보이고 유형의 그 요약된 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다 판단이 됩니다. 자, 메인 요형도 보시면은 FAT 1급에서는 네 가지 유형만 나왔죠. 그러나 여기는 51번 유형부터 62번 유형까지 다 출제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만 출제한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부속 서류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자, 넘어가서요. 224페이지에 있는 표는 뭘 나타낸 표인가요? 증빙의 종류별 유형이다. 세금 계산 매출 중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이거는 좀 새로운 표 같으니까. 자, 매출인데 세금이 10% 있는 과세고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11번 과세. 신용카드다. 그러면 17번 카과.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현과. 영수증이다. 그러면 건별. 정규 증명이 아니다. 증빙이 없다 해도 건별. 그래서 매출은 건별이라는 매출 시험에 나올 겁니다. 현과나 카과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영세. 영세율 신용카드다. 그러면 카영. 영세율 현금영수증이다. 현영. 수출신고서다. 그러면 수출이라는 유형을 선택한다. 자, 면세 매출에서는 계산서다. 그러면 13번 면세. 신용카드 영수증인데 면세다. 그러면 카면.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 매출이다. 현면. 영수증으로 면세 매출이다. 면건 되겠습니다. 면건. 증빙이 없다. 이것도 면건. 다음 매입 보겠습니다. 과세. 세금이 있는 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이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면 51번 과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54번 불공. 수입 세금계산서이면 52번 수입.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매입하고 세금 매입세액이 있으면 57번 매입세 공제 가능하면 57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현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요 밑에 나오네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중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매입 중에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한 영세는 52번 영세.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영세율 발행했으면 카영. 면세, 계산서 발행한 면세는 53번 면세.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판매했으면 카면.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으면 이거 판매가 아니라 매입입니다. 현면. 또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것은 면건. 영수증 없는 것도 면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습이 되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225페이지. 과세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한림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네,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7월 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7월 1일 11번 과세 매출이죠. 컴퓨터 수량 80, 단가 50만원, 거래처는 한림사, 전자세금은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어디랬어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보니까 현금으로 팔았네요. 1번 현금. 자,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그대로 두시면 되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베스트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네, 복수거래로 입력합시다. 제품을 판매한 거죠. 자, 7월 2일 거. 유형은 11번 매출. 복수거래 눌러서 컴퓨터 20개 50만원, 노트북 50개 80만원, 확인. 거래처 코드 베스,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됐습니다. 분계는 외상으로 했네요. 2번 외상분계 하면 외상매출금 차변, 부가세 수금 대변, 제품 매출 대변, 수익 발생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혼합분계하시고 거래처를 등록해라. 자,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 5001 박기현, 제가 아는 사람인데 박기현씨. 네,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1번. 예, 개인이니까 주민등록번호로.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안 알려줬나요? 아, 비고에 있네요. 세금계산서에.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하시고 예, 비고에 750 627 1234 566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대표자도 박기현 전체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예, 오른쪽에 더 채울 내용은 없을 거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업태 종목. 예, 주소는 있네요. 사업장 주소에다가 주소 서울 영등포구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주소는 이메일 주소도 있네요. 예, 이메일 주소 추가 사항에다 넣어요. 있는 건 다 넣어줘야 됩니다. PARK 7777 7렉인가요? 뒤에 네이버닷컴은 선택해주세요 해서 네이버닷컴. 네, 그래서 있는 데이터는 거래처 등록할 때 다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전표에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날 작성일자 7월 3일입니다. 7월 3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은 노트북, 수량 1개, 단가 120만원, 거래처 박기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력 1번, 발급은 다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전송은 1번 전자입력, 전자니까. 그 다음에 분계는 네, 혼합 하셔가지고
대변의 부가세 수금과 제품 매출은 그대로 두면 되죠? 네,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320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의 코드는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1번 유형은 우리가 FAT 1급 준비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고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상품 매출이 제조업이라서 수익 계정이 제품 매출로 달라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계 유형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4번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차량은 취득원가가 1,500,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200, 단기 감가상각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분계, 밑에 분계가 좀 복잡한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7월 4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 7월 4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이것도 11번입니다. 품명에는 승용차 매각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이 1,100만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으로만 해야 돼요. 3번 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자, 부가세 수금 첫째 줄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제품 매출을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 208번 그리고 대변에 있는 금액을 취득원가로 고쳐야 됩니다. 취득원가 1,500만원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의 반대 계정 차변 하고 나서 208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209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상계 처리해야죠. 자, 문제에서 감루는 200만원이다 알려줬습니다. 200만원 그러면 취득원가 1,500에 감루가 200이니까 장부금액은 1,300이겠죠. 1,300짜리를 지금 1,100에 처분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요 1,210만원을 어떻게 했나요? 예, 외상으로 했네요. 그럼 미수금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은 차변에 입력합니다. 미수금 120번 12100 플러스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그래서 밑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차액이 200만원 나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장부 금액이 1,300이었어요. 그런데 처분 금액이 1,100이잖아요. 200만원 싸게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처분 손실은 차변에 갑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 탭키 눌러서 이제 이런 거래처 같은 거 혹시 고쳐야 될 건 안 고친 건 없는지만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5줄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어느 정도 숙달을 해놔야 헷갈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숙달 필요하시다. 네, 그래서 지금 11번 과세 매출로 4건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부 반영됐을 것이고 부가세 신고서에 11번에 반영이 됐겠죠. 1번에 반영이 됐겠죠. 1번에. 그래서 그걸 다 조회해서 작성해봐라 했는데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는 조회는 생략하고 우리 FAT 1급 할 때 많이 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만 한번 조회해가지고 교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기간은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전부 다 7월 달 거였어요. 그래서 7월부터 9월 2기 예정 기간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11번 과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1억 220만 원, 부가세 1022만 원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 여기 과세표준을 한번 눌러볼까요? 과표 한번 눌러보실래요? 과표. 과표 눌러봤을 때 뭐가 지금 거기 그림으로 또 하나 표시되어 있냐면 수익 31번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 있는 1100만 원은 차량을 처분한 금액이에요. 차량을 처분한 요 1100만 원은 수익금액, 즉 손익계산서에 안 가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9100만 원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제품 매출로. 그런데 31번에 들어간 요거는 뭐예요? 고정자산 처분한 거였죠? 요거는 수익금액 제외라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거기 책에서도 강조를 해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전표 입력을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밑에 주위에 보면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명세의 수익금액 제외에 31번에 반영이 돼야 된다. 다음에 영세율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은 우리가 FAT 1급에서 많은 양의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매출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에서 13번 면세 매출은 우리가 연습을 했지만 영세 매출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면세 제도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은 16번 유형으로 입력하고 로컬 LC 가로 열고 내국 신용장을 로컬 LC라고 그래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한다. 영세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12번 영세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직접 수출하는 것은 16번 수출 매출. 요령이 두 개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나 또는 내국신용장 이런 것을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해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이게 뭐예요? 부속서류도 함께 신고서하고 제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요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거,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된 표가 23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을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요. 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요거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입력해 볼 겁니다. 자, 수행과제 231쪽 영세율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조회를 수행하시오. 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합니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그러면 뭐예요? 12번 유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부에서 베스트 1의 컴퓨터를 납품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내국 신용장의 내용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영세율 첨부 서류에 이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세무서에서 왜 영세율인가를 알려면은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부속 서류로 내는 게 영세율 첨부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된 걸 보고 먼저 점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메인 매출점표 날짜에 7월 11일을 입력하시고요. 유형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12번이에요. 네, 품명에다가 컴퓨터 수량 30개, 단가 50만원, 영세율이므로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 1,500만원 나타날 겁니다. 거래처는 베스트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니까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네요. 2번.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눌러보면 영세 매출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500만원. 하지만 영세율 첨부 서류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은 됐지만 우리가 입력한 요 전표가 부속 서류까지 자동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보면은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고 하는 이 입력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갑니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메뉴에 딱 가서 몇 월 달 거냐, 이 거래의 날짜에 월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구분에 우리가 내국 신용장은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그래서 1번 명세서. 서류명에다가 내국 신용장 이렇게 써주면 돼요. 구분은 명세서, 서류명은 내국 신용장. 자, 발급자는 아까 그 세금계산서 위에 발급자에 대한 여기 내역 있었죠? 예, 여기 개설은행이 발급자예요. 한국은행 영등포지점 이렇게 입력합니다. 발급일자 거기에 나와 있었죠? 2023-0711 선적일자 내국신용장이라는 것은 3일전자와 베스트1의 거래이기 때문에 배에다가 선적할 일은 없죠. 직접 수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작성 안 하면 됩니다. 자, LC 번호, 이게 신용장 번호예요. 거기 LC 신용장 넘버라고 해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L 대문 영어로 바꿔야 되겠네요. 대문자 L 넣고 2023 다시 50A 다시 12345 X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네, LC번호는 문제에서 주어진 LC번호를 그대로 보고 타자해 주시면 돼요. 비고에 입력할 것은 없겠네요. 통화 코드 국내 거래니까 한국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국가명에다가 한국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한국 KRW
환율 없는 거예요. 국내 거래니까. 자, 엔터 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자, 외화가 아니고 원화죠. 엔터 쳐서 원화에다가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입력하시고 그 옆에 단기 신고 해당분에도 원화에다 똑같은 금액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기 제출 금액, 또 단기 신고, 요 두 군데 금액 입력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LC 내국 신용장 건이 3건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줄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3줄로. 그리고 밑에 입력을 하게 되면 합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이라고 하는 입력은 이와 같이 수동으로 와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에 입력하는 것은 2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국 신용장, 또 하나는 구매 확인서. 2개 다 구분은 명세서를 선택을 하시고 내국 신용장이면 서류명을 내국 신용장으로, 구매 확인서면은 서류명을 구매 확인서로 이렇게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주어진 데이터만 다 입력하시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내국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부 원화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 단추 없으시죠? 닫으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다음은 2번. 그 바로 밑에 2번은 직수출. 미국의 블루라는 회사에 컴퓨터를 직접 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입니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외상매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BL상 선적일은 7월 14일입니다. 요 선적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가 과세표준을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다가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 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9번에 있는 결제 금액, 여기에다가 환율을 적용해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된다. 네, 결제 금액. 자,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에서 요걸 가지고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어요. 12만 달러이죠? 그러면 여기 앞 페이지에 있었던 요거 있죠? 선적일의 기준 환율 1054.4를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12만 달러 곱하기 1054.4. 자, 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여러분이 그날 메모지에다가 딱 메모해야 돼요. 126,528,000이 공급가액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선적일 날짜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7월 14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직접 수출이니까 16이라고 그랬죠? 16이 수출입니다. 16. 자, 품명은 그 신고 필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영어로 컴퓨터라고 써 있네요. 우리는 여기다 한글로 써도 됩니다. 컴퓨터. 예, 영문으로 써도 상관없고 한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량은 네, 거기 32번에 있네요. 근데 수량 300개 넣어주겠습니다. 단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가는 이 단가를 또 환율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입력할 필요 없고 수량만 넣으시고 공급가액을 우리가 아까 계산해놨죠 미리. 이 금액을 직접 넣으면 돼요. 126,528,000 126,528 플러스 그러면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겠죠.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아까 블루라는 회사였죠. 코드에다가 BL 영어로 바꾸시고 BL 하고 엔터 치면 회사가 나옵니다. 엔터. 전자세금계산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워두시고 분계는 외상매출이니까 외상분계하는 겁니다. 2번. 자, 차별의 외상매출금 126,528,000 대변의 제품매출 126,528,000 거래처는 블루 CO Ltd.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는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속 서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내국 신용장은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에다 입력했죠. 네, 수출 신고 필증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 작성을 해줘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에서 기간이니까 이건 과세 기간으로 입력을 하는데요. 7월 14일 날 선정한 거니까 2기 예정 과세 기간으로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평가 시험에 여러분 이거 입력하는 거 문제 냈습니다. 요거. 자, 밑에 내역 입력하는 것은 생략했고요.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 요거 입력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는 달러로, 하나는 엔화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건수는 두 건이네요. 외화금액은 여러분이 엔화가 몇 엔인가, 달러가 몇 달러인지 그거 그냥 단순히 더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한 건이니까 하나 입력한 게 그대로 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거는 두 건으로 문제를 낸다 이거. 그러면 외화 금액에다가 달러하고 엔화를 그냥 더하시라 이거. 그 다음에 원화 금액 요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달러는 달러 환율 적용해서 계산하고 엔화는 엔화 환율 적용해서 계산한다. 근데 환율이 며칠 날 환율 적용해야 돼요? 선적일 환율. 네, 힌트 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뭐 입력하라고 하지 않고 요 합계만 한번 적어봐라 하는 문제니까 이 합계를 요 3칸 채우시면 그 문제 다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다가 입력하면 위에 거는 자동 작성되는 겁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는데요. 여러분 232페이지 보시면 수출 신고 번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5번에 신고 필증에 5번에 있는 거예요. 수출 신고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하면 하이폰은 자동으로 붙어요. 12906 20 400 130X 자릿수 잘 맞춰서 숫자와 알파벳을 채워 넣으면 하이폰은 제자리에 가서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는 선적일자에 갔죠. 네, 선적일자 여러분이 알고 있죠. 2023 0714 통화코드. 네, 우리가 돈을 달러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미국을 통화명에서 검색을 하고요. 미국 달러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USD라고 되어 있죠. 환율은 우리 책에 기준 환율 7월 14일 거 입력합니다. 1054.4 까지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1054.4000 이렇게.
외화는 아까 결제 금액이 외화예요. 49번에 있었던 12만 달러. 그래서 12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8번에는 원화가 자동 계산되지요. 이렇게 1억 2,652만 8천원. 여러분 부가가치세 평가시험 볼 때는 여기 원화를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하셔라. 계산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 쓰는데 제가 미국 달러도 하나 넣고 하나는 엔화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화는 엔화에다가 엔화 환율 적용해서 곱하기 해주시고, 달러는 달러 환율 적용해서 원화로 만든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여기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합계란에다가. 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수출실적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9월 사이에 미국에 수출한 거 요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하나만 작성하겠지만, 만약에 일본에 또 수출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또 작성. 또 태국에 수출한 게 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수출에 또 작성하고, 이렇게 수출 실적 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 신고 필증 한 장이 요 한 줄씩 입력되는 거예요. 건건이. 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도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죠. 네. 조금 전에 영세율 첨부 서류처럼 명세서를 일일이 가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내일 시험 보는 거요. 네. 그 FAT랑 CAT랑 주권에서 다 나와요? 네, 주거에서 다 해당은 됩니다만은 TAT 2급에 추가된 내용으로 주로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우선 이 부가세 진도가 일단 다 끝나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수업을 해봐가지고요. 3교시까지 해서 진도가 다 나가요? 그러면 4교시에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가세 진도가 다 안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 미루겠습니다. 네. 지금 부가세가 조금 더 남았어요. 새롭게 해야 될 게. 네. 그래서 내일 진도 빼보고, 진도가 끝나면 4교시에 보고, 아니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네. 퇴근할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저기 수행 결과 233